좋아. 나 이거 다 봤어. 진짜 너무 재밌게 봤지. 와. 진짜 내 앞에 좀비 나타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 와. 이거 킹덤. 킹덤. 나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잘하는 거. 맞아. 와. 와. 선호야. 응. 좀비 바이러스가 있어? 진짜 좀비 바이러스는 없지만 정말 비슷한 바이러스는 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레비스 바이러스라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 들어봤어? 알지, 알지. 걔한테 물리면 좀비랑 비슷하게 바뀌어. 아, 그게? 지금 실제 걸린 거야? 걸렸어.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굉장히 난폭해서 물을 묶었는데 엄청난 힘으로 저를 풀어버려. 아유. 약간 폭력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창문을 깨고 도망가기도. 위험해. 계속 막 웅얼웅얼거리네.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리면은 얘가 뇌를 조종해. 중추신경계를 따라가서 뇌에 감염시켜서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예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 그래. 이게 대표적으로 좀비 바이러스 하면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광견병 바이러스, 레비스 바이러스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비 영화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감염시키잖아. 맞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이 광견병 바이러스도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 이 침이나 타액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진짜 좀비처럼 물잖아. 그러면은 감염이 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좀비 바이러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안드레안스키라는 박사가 있거든. 근데 광견병이 변이를 일으키면 좀비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일 무섭고 그냥 공포스러운 게 바이러스 하면 바로 인간 검색어 변이. 맞아. 변이 바이러스 이게 너무나도 좀 공포스럽거든. 이번에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면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사실 모든 생명체는 변이가 일어나.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많은 돌연변이들이 생긴 것들 중에서 지금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을 받는 거지. 잘 살아남는 거지. 특히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가 좀만 변이가 잘 일어나면은 진짜 좀비 바이러스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 연구팀의 결과도 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없어야 되는데. 만약 얘가 진짜 사람을 잘 감염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면 좀비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바이러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광견병이 막 광분하고 공격성이 되게 심해지잖아. 근데 여기에 독감의 전염성과 에볼라에 걸리면 피가 나오거든? 출혈 증상이 있는데 여기 에볼라까지 만약에 합쳐진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게 좀비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맞아, 에볼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뚫린 구멍은 다 피를 흘리고 죽어.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은 일단 이렇게 섞인다는 거 자체가 힘든 이유가 이 바이러스들 종류가 계통이 다르다는 거거든. 근데 바이러스 약간 그래. 약간 계통이 다르면 잘 안 섞여.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바이러스는 사실상 만들어지긴 힘들다. 일단 뭐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진 않고 가상의 이제 바이러스인 거고요. 실은 모든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부분, 공포스러운 부분을 이제 취합해서 만들어낸 아주 극화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리라고는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희박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어떤 인간의 욕심,
내진 오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실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합성을 하면 얼마든지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 테러로 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무서워, 너무 무서워. 과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핵폭탄이잖아. 그치. 근데 핵폭탄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 인구수가 이제 과학자를 통계낼 때 한 10에서 20만 명 정도 단계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근데 이 생물학 테러는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더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 왜냐하면 계속 전염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2016년에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이 좀비 재앙 시 60일 만에 약 시민 200만 명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어. 와, 2달? 2달 만에 200만 명이 감염됐다고? 그렇지, 200만 명. 수학 모델링을 한 거지. 그럼 그 수치는 어떻게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이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맞는다 그래.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팬데믹 이게 경험을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오늘 주제가 너무 좀 덩그러 잡는 그치, 우리에게 맞아. 현실적으로 너무 안 와닿는 맞아. 일어날 수 있겠네 정도인데 이게 좀 다르잖아. 뭔가 공포로 느껴지고 호다, 근데 너 그거 알아? 뭐 사실 이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 이런 슬로건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미국 국방부 펜타곤 알지? 그냥 진짜 어린애들 장난 슬로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국 국가에서 2011년 4월에 엄청난 문서가 공개됐는데, 이 문서 코드명이 뭐냐면은 코노 8888이라 그래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시민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군인들은 어떻게 보호할까? 잠깐만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좀비가 나타났을 때 그 매뉴얼이 존재했다고? 그렇지, 존재했어. 레알? 레알로, 레알 트루로.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 좀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도 했어. 그래서 미군이라든가 연방 정부나 뭐 다양한 정부기관, 사설 보안업체가 다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 좀비로 변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무기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좀비를 없애도 된다. 라고까지 문서가 나와 있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상세한데 이게 뭐 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 1단계는 딱 좀비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군인이랑 민간인한테 어떻게 소탕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일단. 교육을 해야겠지, 교육을. 2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배웠으니까 좀비 소탕 작전을 시작하고.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비를 사살하고, 이게 또 퍼지면 안 되니까 시신을 태우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고 좀 복구를 해보자. 좀비라는 상상은 언제 처음 등장한 걸까? 좀비. 좀비라는 단어 자체가 뭐 가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이 IT에서 이 1980년대부터 이 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좀비랑 비슷한 뭔가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막 눈이 막 뒤집혀져 있고 막 팔을 덜덜 떨면서. 그래서 자세히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IT에서는 400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끌어와서 노동,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었대. 근데 어떻게 부려먹었냐? 여기 있는 흑인들이 부두교라는 좀 이상한 종교를 믿었는데 이 종교는 실제로 그 범죄자들이 생기면은 이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서 범죄자들한테 청산가리에 500배 정도의 되는 독이 있거든. 테트로도톡신을 거기에 주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독이 전실에 퍼지면서 이 전두엽을 약간 파괴시켜서 이제 반가사 상태로 빠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맨정신도 아니고 혼수 상태도 아니고 반쯤 넋이 나간 상태가 돼서 아주 편하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가짜 같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짜 같은데. 처음 발굴한 사람이 웨이드 데이비스 박사라고 이 IT에서 좀비 같은 노예들을 보고서 르포 책을 쓰기도 했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는 좀비를 만났다라는 건데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보고하기도 했대.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이 데이비스 박사는 좀비를 만들 시도를 계속했어. 결국 성공을 못했다 그래. 와우. 그다음에 이게 나쁜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거지.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 박사로서 전문가로서 연구를 한 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분도 밝혀내고. 성분도 밝혀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비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긴 해. 하지만 인간을 공격하는 좀비 바이러스 말고 다른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아. 좀비처럼 바꾸는 생명체가 많거든. 오. 그래서 내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줄 건데 응? 첫 번째로 란셋 흡충이라고. 흡충. 이 기생충은 개미를 감염시키거든. 개미가 일을 하고 밤에 다 잠을 자잖아. 그러면 다들 잠드는데 기생충에 감도는 개미는 갑자기 좀비에 감염된 것처럼 깨어나서 굴밖을 걸어 나가. 그리고 가장 신선한 풀잎을 찾아. 그래서 그 끝에 매달려서 탁 자기의 턱을 이용해서 꽉 물고 있거든. 해가 뜰 때까지. 이거 왜 물고 있을까? 왜? 해가 뜰 때까지 독이 들 때까지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가 소나 양이거든. 아. 소나 양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 이슬이 묻은 풀을 먹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신선한 풀 위에 개미가 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잡혀 먹히겠지. 그러면은 아싸 이러면서 란세급충은 최종 숙주인 소나 양에 들어가서 엄청난 번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뇌를 다시 풀어버려. 조종하는 거. 어머. 그럼 해가 뜨면 개미는 갑자기 뭐지? 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조종당해서 결국에는 잡혀 먹힐 때까지 이렇게 조종을 하기도 하고. 가장 신선한 이파리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결국 소나 양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 아 이게 진짜 진짜 무섭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개미 배를 빨갛게 만들어. 저게 엉덩이가 아니야? 엉덩이도 빨갛게 만들지. 아, 엉덩이가 빨갛게. 이게 뭐냐면 여기 남미 열대우림에 이 빨갛고 너무 맛있는 열매가 있어. 레드베리라고. 근데 새는 레드베리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면 새는 와. 개미 엉덩이가 레드베리인지 진짜 레드베리인지 몰라서 개미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최종 숙주인 새 쉽게 잡혀 먹히고 아까 영상 자세히 다시 보면은 얘가 정말 영리한 게 개미 엉덩이를 일부러 들게 만들어. 그니까. 계속 이렇게 치켜들고 있어. 새한테 더 눈에 잘 띄게 하려. 가뜩이나 빨간데 눈에 띄는데 더 이걸 치켜들고 있으니까 더 새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좀비화 시키는 더 큰 동물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아. 뭐 쥐 같은 경우는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은 쥐 뇌를 감염시켜가지고 고양이랑 싸우게 만들어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쥐 입장에서 체급차가 나니까 잡혀 먹힐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기생충이 시키는 거구나 저걸. 시킨 거야. 오히려 고양이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 성적 욕구를 느낀대.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된대. 근데 시키고 있는 기생충이 거구나. 시킨 거였구나. 시킨 거였지. 그래서 최종 숙주가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잡혀 먹히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싸인 거지. 되게 똑똑하네 근데. 똑똑하다.